자, 예제 8번입니다. 자, 여기서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을 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뭔가 하면 A, B가 둘 다 양수다. 양수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자,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언뜻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 거 하고 요거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면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2배의 루트 a 곱하기 b분의 1이고 얘는 2배의 루트 b 곱하기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요 각각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산술기하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러면 얘하고 얘 각각에 대해 성립하는 것도 얘네 둘을 곱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는 4 해놓고 루트 하나로 묶어가지고 a 곱하기 b분의 1, b 곱하기 a분의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a 지워지고 b 지워지고 그래서 4만 남습니다. 그럼 루트 4니까 얼마야? 2죠.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이다. 그러면 요거 등호 성립할 때 요거 등호 성립할 때 전체적으로 최소가 돼서 그 최소값이 8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얘가 등호 성립하고 얘가 등호 성립하는 게 동시에 됐을 때 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경우가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얘가 등호 성립하는 건 a가 b분의 1과 같을 때고 요거 등호 성립하는 건 b가 a분의 4와 같을 때입니다. 근데 이건 ab가 1이라는 얘기고 이건 ab가 4라는 얘기죠. 자, 곱해서 동시에 1이 되면서 동시에 4가 돼. 이건 AND 조건이에요. 그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등호 성립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 걸 그냥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건 지금 잘못 푼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올바른 풀이는 이걸 일단 다 전개를 한다. A, B.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4죠. 이렇게 전개하면 1이죠. 이렇게 전개하면 뭡니까? AB분의 4죠. 따라서 얘는 계산할 수 있는 거 5. 그 다음에 AB 플러스 AB분의 4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개해서 여기다 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 번만 씁니다.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배의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이건 되죠. 싹싹 지워지고 결국 뭐야? 요 값은 2 곱하기니까 4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얘가 4 이상이다라는 식 하나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9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4 이상이니까 5 플러스 4 이상인 수는 9 이상인 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최소값이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엉터리로 구했을 때 8인데 8은 안 되고 9부터 가능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건 이제 언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얘네 둘이 같을 요 등호 성립할 때가 얘랑 같을 때니까 AB하고 AB분의 4가 같을 때, 다시 말해서 AB의 제곱이 4일 때, AB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때인데 둘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나올 리가 없고 양수인 2만 나오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2일 때 전체적으로 최소값이 되고 그 최소값은 9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산술기하를 한 문제에서 2번 적용해서 걔네끼리 곱하는 식으로 엉터리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다 전개해서 한 번만 써야 된다. 이것이 이 문제의 교훈입니다. 되시죠?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9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예제 9번. 산술평균 기하평균 응용 세 번째. 지금 산술기하 응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게 잘 쓰인다는 얘기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 x가 1보다 크다. 양수 조건이 아니네. 하지만 1보다 큰 것도 어쨌든 양수니까 뭐 양수인 걸 일단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0보다 크다 하지 않고 1보다 크다 했는가? 그 밑에 그 문제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x-1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x-1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x-1이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밑에 있는 분모에 x-1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분자에 x만 있어요. 그래서 얘랑 두 개 곱하면은 x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x-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다 1 한번 빼주고 더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요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똑같죠, 어차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야? 얘하고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 곱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뭐냐? 이제 1은 그냥 놔두고 1 플러스 산술평균 기하평균 2배의 루트 x-1하고 x-1분의 1의 곱. 이건 어쨌든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해준 거고 양쪽에 똑같이 해준 거고 얘하고 얘는 산술기하 관계로 우리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나서 1 플러스 2 루트 1이니까 1 플러스 2에서 이게 얼마예요? 이쪽은 3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이, 다시 말해서 요 문제의 식이 어떻게 돼? 3 이상이다 라는 것이 나온 거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3인 거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식을 좀 변형해 가지고 산술기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변형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어떨까요? 2번은 지금 4x-1하고 x-1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요거는 어떻게 위에 것처럼 말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뭐 더하고 빼고 해서 될 문제 같지도 않고 조금 다른데,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x-1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 게 4x-4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4로 묶으면 x-1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괜히 4 뺐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해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하고 요거 가만히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 4로 묶어서 x-1,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먼저 쓰겠습니다. x-1분의 1. 여기 뭐 괄호 안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플러스 3.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산술기하 관계로서 2배의 루트, 자, 4 곱하기 x-1 그리고 x-1분의 1 곱. 자, 요 관계는 일단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3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요거 대신에 요걸 썼을 때 이게 부등호 성립하고, 이 3은 원래 있던 걸로 이렇게. 자, 요 식이 중요합니다. 요 식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요 부분, 요걸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났어요. 뭡니까? 요거 약분되잖아요. 이게 없애려고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래서 문자를 없애자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지금 2니까 2는 4. 4 플러스 3이니까 7. 요게 이제 7이죠. 7. 그래서 얘가 7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야?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이나 곱이 어떤 상수로 돼야 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은 그냥 식만 써놓고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성립은 하겠지만. 그래서 산술기하 활용할 때는 곱해서 혹은 더해서 상수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다 곱이 상수가 되도록 식을 변형을 한 겁니다. 처음엔 이게 잘 안 되겠지만 몇 번 보면 수가 뻔히 보이고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니까 꼭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역시 밑에 유제 2개 다 해보시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8번. 길이가 100m인 줄을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4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4구역 ABCD로 만들어지는 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를 얘기한 거죠. 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더하는 요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선분들을 다 합치면은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전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놔요. 이걸 x라고 하자 말이지. 전체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길이가 100m인 줄을 가지고 다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y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5y, x는 위에 하고 밑에 2개가 있죠. 그래서 2x, 2x 플러스 5y가 10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넓이, 전체 넓이라고 하는 것은 s라고 하면 우리가 이건 x 곱하기 y죠.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쓸 수 있는 것이 x, y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산술기하 관계로 얘기하면 2x 플러스 5y가 2배의 루트 얘하고 얘하고의 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야? 10xy가 있으니까 xy 대신에 우리가 구하는 s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100으로 일정하단 말이지. 이렇게 돼요. 됩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10s. 그럼 이거 이제 제곱을 하면 5, 25, 2500. 그리고 10s. 이렇게 되고 0 하나씩 지우고 나면 s가 얼마예요? s가 2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넓이의 그 최대값은 250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은 넓이의 그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넓이는 어느 때 그 최대인 250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때인데, 이 등호 성립할 때는 바로 요 안에 곱해진 얘랑 얘가 같을 때거든요. 그래서 2x equal 5y가 같을 때, 이때 최대값이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2x하고 5y가 같은데 두 개 더해서 100이야. 그럼 이건 2x 더하기 2x가 100이란 얘기 아니야? 5y 대신에 2x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4x가 100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x는 얼마야? 4로 나누면 25라는 얘기입니다. x가 25면 말이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x가 25면 이쪽이 50이 되니까 y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x가 25고 y가 10일 때가 바로 이 넓이가 최대, 즉 250이 되는 때이고, 그때의 x, y를 가지고 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면 x 플러스 y, 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얘 더하기 얘,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5 더하기 5면 뭐야? 35잖아. 35, 그죠? 35 곱하기니까 답은 70이 되겠네요. 자, 요 문제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약간 좀 꼬아서 냈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 이용하는 건 맞는데 약간 꼬아서 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밑에 유제 비슷한 거 하나 있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해보시고 예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전 예제 9번인데요. 요거는 그 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제 10번. 자, 이번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2차 부등식 얘가 모든 실수 x에 항상 성립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얘를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생각할 때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려면 2차 항의수가 양수고, 이미 양수죠? 1이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등호 들어갑니까? 등호 들어가면 접혈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되니까 등호 넣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k가 0에서부터 4 사이 갑시다. 이렇게 돼요. 되십니까? 자, 2번. 2차 부등식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똑같은 문제죠. 이거 항상 0보다 크려면 2차 항의수가 양수여야 되고, 이미 양수 만족하죠. 그 다음에 판별식.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겠죠. 1차 항의계수가 이렇게 되니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역시 등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개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4. 근데 이걸 전개하기 전에 말이야, 이거 양변 나눠버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죠? 4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항 두 개를 다 4로 나눠버리면 양변을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뭐 많이 풀어본 거죠.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렇게 음수가 되는 이런 애가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면 되겠다. 요것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게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즉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인 거죠. 되시죠? 자, 밑에 유제 두 개 해보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문제랑 비슷한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걸 이제 2차 함수 f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거 꼭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a 값이 0이면은 2차 함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면요 2차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고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0인 경우에는 이거 뭐가 돼요? x 플러스 0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되니까 자,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할 수 있습니까? 성립할 수가 없죠. x가 양수인 경우면 이거 참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0이면 이거 절대 부등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0이 아닐 때는 2차 부등식이 되니까 요거는 두 조건 만족해야 되죠. a가 양수면서 그리고 뭐야?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이 이렇게 되면 된다. 되겠습니까?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요것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자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요령 아시죠? 그럼 요건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 1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3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세요. 지금 2번이 아니고 1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a가 양수인 조건 하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죠. a가 양수인 조건.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왼쪽이거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데 a가 양수인 범위, 즉 0보다 오른쪽에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유효한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그 a가 0은 또 안 되고 그죠? a가 그 1보다 크다. 요 범위만 답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비슷합니다.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돼요? 이것도 2차의 해수가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이 안 되는 경우, 즉 a가 1이 아닌 경우는 0이 안 되죠. 이때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a-1이 양수여야 되고 항상 양수려면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죠. 요것이 b'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얘는 요거 하나 일단 체크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다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a-1로 묶어도 되죠. a-1로 묶으면 얘는 a-1 그대로 하나 있고 여기 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a가 1에서 2 사이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건 a가 1이 아닐 때 얘기고요. a가 만약에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범위를 나누자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a가 1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다 없어져 버리고 말하자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0x 굳이 얘기하면 제곱이죠. 마이너스 0 뭐 플러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이니까 자, 이런 식이 돼 버려요. 그럼 뭡니까? x에 뭐가 들어가도 좌변 항상 1이고 1은 0보다 크니까 성립하죠. a가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 범위를 한번 종합해 보자고요. a가 1일 때는 일단 성립하니까 a가 이퀄 1에서는 우선 성립하고요. a가 1 이상일 때는 요 범위에서 아까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a가 1 이상인 1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가 따졌으니까 요 범위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 범위 내에 있는 거 중에 요것만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얘인 경우하고 얘인 경우 두 가지를 합해주면 되는, 합집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이상이고 2보다 작다. 요것이 최종 답이 되겠죠. 요 등호 여기만 들어간다는 거 이거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다시 돌려보고 자기가 스스로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유제까지 다 해보시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